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짜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짜증. 짜증 우습게 넘어갈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좀 쉽게 넘어갈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은 특히 이 분노 문제가 좀 심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분노 문제가 이제 심한 분들, 이렇게 이제 폭언, 폭행, 아니면 정말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분노가 확 올라와서 자기도 좀 조절하기 힘든 사람들, 또는 이제 꼭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만이 분노가 아니거든요. 이제 말은 못하지만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혼자서 막 괴로워가지고 막 폭식하고 막 혼자서 욕하고 막 자해하고, 아니 뭐 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막 엄청 혼자서 괴로워하고 막 속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분노 문제가 심한 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짜증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나요. 그죠? 이제 부글부글 이게 못마땅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그냥 못마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이 좀 짜증이 나고, 아니면 나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그 불편한 마음들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뭐 짜증을 뭐 정의 내리긴 좀 어렵지만, 짜증이 좀 못마땅해 하면서 좀 불편해하는 감정들, 좀 그런 이제 짜증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짜증은 이제 보통 마음에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이제 표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언어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분노 문제가 특히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이제 분노 문제가 심하신 분들은 이 짜증을 이제 잘 다뤄야 돼요. 짜증을 좀 또 신경 써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짜증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잔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분노 문제가 심하신 분들은 이 짜증이라는 걸 잘 다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알코올 중독에서 이야기하는 첫 잔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빌 W라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인 알코홀릭 어노니머스라는 AA 그 모임의 그 파운더였죠. 창립 멤버였던 이제 빌 W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그 빌 W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뭐 빅북 또는 AA 또는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한국어로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에 이 첫 잔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몰랐다. 그리고 이 첫 잔을 마시지 않는 게 키라는 걸 몰랐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 잔을 마시면 이게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독이죠. 첫 잔을 마시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잔은 너무 많고, 뭐 만잔, 천잔은 너무 적다, 이런 슬로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잔을 마시면 이거로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아예 필름이 끊길 때까지, 정말 이렇게 아니면 정말 몸이 축날 때까지,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막 이럴 때까지 막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막 주변에서 정말 만류할 때까지 마시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중독의 문제가 있거나 이 술 문제가 심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끊는 비결은 뭐예요? 첫 잔을 마시지 말아야죠.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끊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노 문제가 심한 사람에게 짜증은 뭐와 비슷하냐면, 이 알코올 중독의 첫 잔과 비슷합니다. 분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분노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일단 분노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노가 점점 더 이제 차올라서 나중 돼서 이제 폭발하거나, 이제 본인이 자꾸 이제 분노 문제로 터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폭언, 폭행, 아니면 뭐 물건을 부수는 거, 아니면 막 깽판 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막 자기 혼자서 막 끙끙대면서 막 힘들어하는 것들, 막 그것으로 인해 뭐 폭언, 폭식, 또는 뭐 게임, 아니면 뭐 늘어지는 거, 무기력해지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이제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이제 멈추지가 않아요. 사실 분노하는 마음이 이제 들면 이제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짜증 있잖아요. 짜증, 이 못마땅해 하는 이 짜증이 바로 그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아예 처음에 이 분노라는 걸 아예 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심해지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 분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작은 뭐냐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못마땅한 마음, 막 다른 말로는 짜증, 이 짜증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그 첫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잔에서 이제 그 짜증나는 마음들이 시작하게 되면 점점 그것이 증폭이 돼서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잔의 짜증나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짜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정말 기도로 맡길 수도 있고 또 흘려보낼 수도 있고 뭐 받아들임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글로 쓸 수도 있고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 처음에 그 짜증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짜증에서 를 잘 다뤄야 이제 이것이 증폭돼서 폭발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제 분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짜증은 알코올 중독자의 첫 잔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증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한 3가지 경험들을 좀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아내에게 굉장히 이제 그 짜증이 이렇게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가 이제 옷을 그러니까 이게 짜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양말을 벗으면 이제 아무데나 두는 거 이거가 이제 좀 짜증이었어요. 저는 막 더 심한 일도 집에서 많이 하면서 아내가 그거 하나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마음에 짜증이 이제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근데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방치를 했어요. 그냥 열받는 마음. 근데 그냥 참자. 열받는 마음 있는데 그냥 참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꾹꾹 누르면서 이제 간 거죠. 시간이 지나서 한 뭐 몇 주 지나잖아요. 그럼 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러냐, 뭐 왜 상식이 없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렇게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큰딸에 대한 좀 짜증 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제 돼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저에게 딸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좀 그 열받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좀 풀어. 이제 빨리 풀어야지 이제 나중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냥 그 짜증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좀 더 큰 열받는 마음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만이 아니라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잔소리로 하다가 나중 돼서는 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엄청 대판 싸우는 거죠. 그러면 또 저희 큰딸은 또 성격이 또 대쪽 같아가지고 이제 쉽게 안 주거든요. 말싸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또 막 서로 막 불꽃 튀는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막 집안이 또 분위기가 냉해지고 또 막 작은 딸은 눈치 보고 또 저도 눈치가 보이고 그럼 뭐 본인도 후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딱 가만히 보면 이제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짜증나는 마음 좀 잘 좀 처리해. 이렇게 뭐 기도를 하든 아니면 또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식대로 처리를 하든 털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역정을 냈어요. 그럼 이런 마음도 내가 가지면 안 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방치했더니 꼭 끝에 탈이 나거든요. 며칠 지나면 또 대판 싸우고 또 막 막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내가 이 분으로 인해 막 큰딸한테 너무 화를 내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좀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잠자기 전에 뭐 딸에 대한 힘든 얘기들 이렇게 하면 같이 얘기하고 여기서 풀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지, 그거를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꼭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막, 그럼 다 때려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되게 그런 방식이 저는 되게 싫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이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되게 그분이 좀 아끼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정당하게 얘기했는데 좀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뭐냐면, 왜? 막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짜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좀 전화 끊었는데 좀 그쪽에서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적으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뭐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 일을 그딴 식으로 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네 편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황당해가지고 끊었어요. 그렇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요렇게 그분이 그 짜증나는 마음들을 이제 방치한 거죠. 방치했더니 이제 저한테 또 소리를 지른 거죠. 나중 돼서는 또 이제 본인이 민망한 거죠. 뭐 저한테 소리 질렀으니까. 저는 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짜증나는 마음들을 이렇게 방치했을 때 이게 결국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흔히 불리는 이 분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한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영상을 남길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이제 분노 조절 장애는 중독이에요. 사실 중독.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짜증이 이 알코올 중독의 첫 장과 똑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이제 요 짜증의 부분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게 아니다 라는 정도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회복의 과정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